안녕하세요. 마케터 로베카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으로 네이버에서 구글에서도 상위 노출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필요한 세팅들을 다 하신 상태로 블로그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SEO 세팅까지 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SEO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서 고객들의 홈페이지에 상위 노출할 만한 작업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알게 된 지식들을 통해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티스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티스토리 블로그 강의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포스팅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상위 노출에 걸리게 되면은 내 티스토리의 유입량이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광고 애드센스를 달아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릴 티스토리 강의는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전문으로 하는 키워드들에서 최적화를 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그 키워드로 상위 노출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마케팅을 키워드를 잡아서 관련된 키워드로 전문성 있는 포스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 관련된 키워드들이 조금은 검색량이 적다 보니까 제가 포스팅을 이것저것 많이 해도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입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저번 달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구글 SEO에 최적화되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트래픽 작업을 따로 하지 않으면은 특정 키워드에서는 상위 노출을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수십 개의 기준들을 이렇게 보고 상위 노출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글이 빠르게 상위 노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잘 운영을 하면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만들 티스토리 블로그는 구글 상위 노출에 최적화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잘 노출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워드프레스도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워드프레스 말고 티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티스토리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드프레스는 처음에 도메인을 사는 것도 비용이고 SEO, 그러니까 검색 상위 노출에 좋은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유료 스킨도 사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자꾸 있습니다. 근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시작할 수 있죠. 물론 블로그 맨 위에 혹은 맨 아래에 티스토리에서 직접 다는 광고들이 있어서 약간은 이탈률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단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는 일단 티스토리 자체에서 SEO를 좀 많이 갖춰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메인 점수가 일단 티스토리가 굉장히 높고요. 88점으로. 그 다음에 내 홈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티스토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백링크들이 저한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티스토리로 시작을 하는 것은 그냥 워드프레스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상위로 노출을 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를 운영을 하실 때 도메인을 새롭게 하나 씌우시면은 도메인으로 내가 점수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티스토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티스토리 말고 워드프레스로 옮기더라도 이 도메인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도메인에 가지고 있는 점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처음에 운영하실 때 도메인까지 씌워서 하시면은 워드프레스로 이동도 쉽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티스토리 가입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 티스토리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구글 계정을 생성을 해서 깡통 계정으로 티스토리를 운영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구글에서 본인증 없이 아이디를 못 만들게 만들어 놔서 그 방법은 막혔고요. 그냥 티스토리 개인 계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에서 블로그 주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뒤에 티스토리를 붙는 거는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티스토리가 없는 주소를 원하신다면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서 티스토리 위에다가 씌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설정을 할 건데 이름 설정을 조금 유치하지 않은 단어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내가 전문으로 하는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유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설정한 도메인이 이제 검색 결과에서 구글에서는 여기에 나오고 네이버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어가 유치한 경우에는 신뢰도를 받지 못해서 클릭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련 없지만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키워드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왕이면 더 관련 있는 키워드로 블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메인을 새로 씌우실 분들은 그 도메인이 이 위를 덮으니까 주소를 만드시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관리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가 이제 내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설정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메뉴들에서 하나씩 필요한 것들, 세팅하면 좋은 것들을 골라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세부 설정들은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콘텐츠에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콘텐츠 설정에서 글쓰기 시 기본으로 저장할 글 상태는 공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단락 앞뒤 공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 설정해 주시고요.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합니다로 설정을 해주시고 상업적 이용을 비허용, 콘텐츠 변경을 비허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글쓰기 시 기본으로 저장할 글 상태는 저희가 만약에 글을 쓸 때 글을 다 쓰고 완료를 눌렀을 때 이게 비공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글을 다 쓰고 공개로 바꿔준 다음에 공개 발행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저희는 블로그를 썼을 때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공개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공개로 설정해 주시는 게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앞뒤 공백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블로그에서 저절로 엔터를 쳤을 때 줄과 줄 사이에 공백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스킨마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줄 간격이 있는데 그걸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해주시고 저작물 사용 허가는 나중에 저희의 작업물을 누군가가 베껴갔을 때 그런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댓글 방명록에서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댓글 작성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그대로 두시고 방명록 작성은 비허용으로 두고 변경사항 저장 누르겠습니다. 방명록 작성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글에 방명록을 남겨주는데 이게 사실은 관리만 되면 오히려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신 내 홈페이지에 글을 써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방명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EO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그 방명록들을 관리를 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 허용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허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미기에서 모바일 부분을 먼저 눌러주세요. 여기서 모바일 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 해주시고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세요. 이게 티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이 화면에서 SEO 점수를 체크를 해봤을 때 접근성이랑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약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것보다 더 좋은 스킨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허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꾸미기에서 스킨 변경을 눌러주세요. 여기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킨들이 있는데 이 스킨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북클럽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북클럽을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SEO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권장사항이랑 검색엔진 최적화에서 모바일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톱에서도 같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만 조금 아쉽고 되게 많은 장점이 있는 스킨이에요. 물론 이 스킨이 H1 태그가 2개가 잡혀서 약간은 약점이 있어가지고 설정을 하신 이후에
HTML을 일부 수정을 해주셔야 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장점이 아주 많은 스킨입니다.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이거를 쓰셔도 일단은 전혀 무방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쭌이라는 분이 만드신 한눈의 스킨입니다. 저는 이분의 스킨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무료고요. 이분이 무료로 배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요. 한눈의 스킨은 SEO 점수를 관측해 봤을 때 접근성, 권장사항,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전부 다 압도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에서 봐서도 거의 만점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쭈미로운 생활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스킨을 저도 되게 잘 쓰고 있고 이 무료로 배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눈의 스킨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냥 제 티스토리에 오셔서 보셔도 괜찮고 구글에 한눈의 스킨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맨 위에 뜨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스킨 다운로드 부분에서 스킨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화면에 압축 해제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이미지를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서 이렇게 파일이 4개가 한 폴더에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 티스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스킨 등록 버튼이 있거든요. 스킨 등록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에 들어있었던 4개의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킨명은 내가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스킨이 만들어진 거고요. 아직 보시면 내 홈페이지에 스킨이 적용이 되지는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시키려면 오른쪽에 스킨 보관함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저장한 스킨의 적용 버튼을 누르셔야 내 블로그에 적용이 됩니다. 제 블로그로 들어가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로그에서 SEO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구글에 웹페이지 속도라고 검색을 하시고 맨 위에 나오는 여기를 들어가시고 여기에 내 블로그 주소를 넣으시고 분석을 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점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까지 적용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플러그인 눌러주시고요. 플러그인은 최대한 뺄 수 있는 거는 다 빼주시면 좋습니다. 플러그인이 한 개가 들어갈 때마다 내 블로그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SEO 점수 중에서 페이지가 로딩되는 속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들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플러그인들은 최대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만 빼고는 전부 다 빼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티스토리 강의들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에서 블로그 부분을 누르셔서 들어와 주시면 이제 내 블로그의 설정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설정을 이렇게 했는데요. 블로그 이름과 블로그 설명은 검색 결과에 조금 노출이 됩니다. 제 메인 홈페이지 주소가 노출이 될 때 이 블로그 이름에다가 적은 게 여기 내 홈페이지의 제목이 되고요. 블로그 설명에다가 적은 게 이 홈페이지의 설명으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거를 적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닉네임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블로그 안에서 내가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이 사진도 이 앞에 썸네일 사진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고려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비콘이랑 아이콘이 있는데 파비콘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 탭에 보시면은 요 앞에 이렇게 보이시는 이 아이콘들 있죠? 이게 파비콘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검색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파비콘은 설정을 잘 해주시면은 클릭률을 높이는데도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파비콘을 설정을 한다고 해서 구글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노출이 되긴 됐는데 네이버에서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비콘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넣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파피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주소 설정에서 포스트 주소를 문자로 설정을 해주시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글을 발행을 할 때 이 글의 주소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글자를 써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구글 서치 콘솔을 들어와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그 구글 서치 콘솔에서 글을 볼 때 이렇게 주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숫자로 놔두게 되면은 티스토리 3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글을 적었었는지 알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직접 들어가 봐서 내가 이 글을 썼는데 이 정도 성적이 나왔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번거롭고 귀찮겠죠. 그러니까 내 글이 뭔지를 좀 잘 알기 위해서 좀 더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올리는 글에 관련된 키워드를 또 이 주소에 넣어주시면은 SEO에 조금이긴 하지만 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문자로 설정을 해주시고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설정, SEO 작업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좀 구구절절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터 로베카였습니다.